네,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입니다. 논평 세 가지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관한 논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14선언 행사에 관한 논평이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의 박문진 검사 감독의 위법성에 관한 논평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평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관한 논평입니다. 제목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입니다. 국회 임명 절차를 통과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하며 좋은 재판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좋은 재판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좋고 나쁨 없이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어마 다시 하겠습니다. 재판은 좋고 나쁨 없이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라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면 될 뿐입니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재판의 요체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재판과 같은 감성적인 단어들은 여론을 의식한 선거 후보나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지 법과 원칙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착한 성장, 착한 과세 등 네이밍만 그럴듯한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쇼 정치를 사법부까지 따라하려는 것입니까?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법부 개혁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행정부 장관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왜 느닷없이 객관성을 벗어나 좋은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재판에 표면적 가치를 부여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포퓰리즘이나 집권여당의 뜻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 과정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법부의 이념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취임사에서 드러난 김 대법원장의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성과 오버랩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합니다. 자칫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권자의 시각에서는 좋은 재판이 아니라 나쁜 재판이란 비판까지 감수해야만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제목은 문 대통령의 14선언 집착, 국민은 절망한다입니다.
북한의 선전포고 운운 발언과 미국의 군사 대응 검토로 한반도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노무현, 김정일 사이의 14남북 정상선언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대화를 구걸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애써 외면한 채 대화에 집착하는 문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배신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14선언은 북방 한계선 LLL 무력화, 대북 퍼주기, 한미동맹 약화와 국가보안법 등 안보장치 해제 등의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2007년 당시에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된 시점에서 10년 전 협정을 꺼내 남북이 함께 이행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 군사회담을 다시 제의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7월 한국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B-1B 폭격기 단독 작전에 이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북한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남북 군사회담 제의를 되풀이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 저녁 청와대 회동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로도 모자라 여론까지 나서 대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대화 구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방미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논평이 더 있습니다. 예, 방통위의 박문진 감독에 관한 논평입니다. 제목은 방통위의 박문진 감독 위법성 확인됐다입니다. 현재 방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박문진에 대한 감독이 위법인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갑작스레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 감독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해 MBC의 이사회인 박문진부터 탄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공작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방통위에게는 박문진을 감사할 권한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방통위는 박문진의 자료를 요구하며 방송문화진흥법, 민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위법적 요소가 다분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현행 방송문화진흥법은 방통위에게 박문진의 이사 임명과 예결산에 관련된 권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초유의 검사 감독을 실시하면서 방문진법 제16조에 의한 민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방문진이 민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견광부회일 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방문진이 방송위원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실시에 대해 의뢰했던 법률 자문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법률 자문을 했던 서울대 김동희 법대 교수는 회신해서 방문진은 방문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방통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통위는 이러한 방문진에 대하여 그 설립 허가권도 그 취소권도 없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민법 제37조의 준용에 의하여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자문을 준 법무법인 덕수도 답신에서 방문진법이 방송위원회에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방문진법 제16조만으로 방송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하여 포괄적 감독권을 가지고 방문진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방송위원회는 위 명문 규정의 한도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며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의 위법성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김영태 변호사라고 하니 이러한 법률 해석은 더욱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방문진에 대해 권한도 없는 초법적, 비정상적 자료 제출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법대 김동희 법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보낸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법인 덕수가 역시 방송문화진흥회 법률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는 저희가 열람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